산 저 산 꽃이 피니. 네. 안녕하세요. 네, 정년이 11화입니다. 11화.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에게 기다리시는 거죠? 많이 바쁘셨죠? 네. 연말에 너무 죄송하게도 많이 바빠가지고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쨌거나 계획한 마지막 화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운 지난 12월을 보냈고, 또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이제 새해 새 마음으로 이제 곧 저기 어디 계신 그분도 이제 곧 정리가 되시겠죠. 뭐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요. 지금 우리 경찰 화이팅. 그러면 11화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년이 11화를 보면 옥경이가 이제 빠지게 되죠. 빠지게 돼가지고 이제 국국단에, 그런데 이제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정년이가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 상황을 보면 다들 반가워하는데 이제 주란이는 계속해서 이제 불편한 그 마음을 이제 보이는 상태이고, 다들 정년이가 돌아왔으니 이제 목소리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초록이가 또 이렇게 기특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정년이를 이렇게 좀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성장한 우리 초록이를 뿌듯하게 봤습니다. 고부장 때문에 이제 빚독촉으로 이제 여기저기 소복이 이제 사정을 하고 다니고 뭐 그런 중에 정년이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죠, 원래 단장님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년이가 자기가 입단 시험을 다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단 시험을 이제 보게 되기로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년이는 옥경이가 이곳을 나갔다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죠. 이제 옥경의 집에, 옥경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랑을 마주치게 되고, 이제 해랑이가 엄청 막 악담을 퍼붓게 되는데, 이제 그 해랑을 가리켜서 막 이제 엄청 질타를 날리죠, 우리 정년이가. 그리고 사실은 해랑이는 이제 모든 어떤 핑계거리를 좀 찾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래봤자 너도 옥경이가 널 버렸어,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우리 또 정년이가 또 긍정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긍정 캐릭터 정년이가 나는 이 국국의 길로 인도해준 그 옥경에게 감사를, 그리고 그 좋은 점만 나는 기억할 거다, 막 이렇게 하는 단단한 우리 정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상황들을 이제 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 이제 영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옥경이의 자리를, 옥경 선배의 자리를 채우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년이에게 네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정년이가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는 못해 이럴 때 영서가 너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성장태들이 있어요. 이제 초록이, 영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점점 이제 국국이 기울어져 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해도 국국이 막 기울어져 갈 그런 시간은 아닌데, 이제 그거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가 쌓여왔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장면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기 막 시작하죠. 그래서 대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영화 대본을 수정해야 된다면서 막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의 여왕이라고 해서 이제 선덕여왕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유명한 선생님의 대본으로 이제 오디션을 하려고 하죠. 여기서 선덕여왕 김유신의 오디션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초록이와 주란이가 여주의 대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예전 단원들한테 추사받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거기 자리에 이제 고부장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뒤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고부장이었고 고부장의 목적이 집이었구나. 이 자리를 사고 싶었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팔라는 제의를 받게 되고 메란으로 돌아온 소복이 밤에 이제 몰래 도망가던 단원들하고 이제 마주치게 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그 장면에서 소복이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때 애들이 이제 죄송하다고 말하고 영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메란 북극단의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주란이와 정년이의 어떤 그 서로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되죠. 이 정년이가. 사실은 뭐 소복도 병원에 있고 지금 여기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정년이가 또 다시 한번 길거리에 나가서 오디션을 하겠다. 정해졌던 오디션 날짜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영서가 이제 막불을 내가 그럼 놓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정년이가 어쩌면 주인공으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판을 영서가 깔아주는 거죠. 그냥 만약에 정년이가 혼자 이렇게 길거리 공연을 했을 때 만약에 잘 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영서는 좀 유명해진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온달과 이제 평강공주 이야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린 온달로 영서가 나오면서 영서가 엄청 유명해지는 상황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기를 하게 되고 이제 정년이한테도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막 이런 어떤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서 공연에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유명한 배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엄청 유명했잖아요. 극복 배우는. 근데 공짜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이도령으로 길에 모인 관객들을 이제 영서는 잡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정년이가 이제 기쁘게 본 다음에 이제 정년이는 사실은 이제 저쪽 역 같아 보였는데 이제 서울역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관객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도행이 소복을 찾아왔다가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완전히 무너져버린 소복을 이제 붙잡고 꼭 봐야 된다. 이제 아마 이제 이 장면을 봐야 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 영서야 뭐 워낙에 이제 거기에서 뭐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고 뭐 지금 뭐 영서의 개인적인 뭐 상태는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정년이가 이제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이제 추월만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공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래서 궁금해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인상적이지 않았죠.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원래 약간 후반부 오면서 주란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네. 하면서 네네. 정연이에게 사실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많이 해줬던 응. 주란이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리고 가는 게 이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막 야유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란이가 들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정연이가 훨씬 정신을 이렇게 차리는 좀 힘을 얻고 하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정연이는 아까도 이제 잠깐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영서라는 좋은 어떤 동역자를 만난 것도 있고 주란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성공 캐릭터로 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런 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씬에서 사실 소리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걸 이겨내는 모습? 아, 네, 그게 이제 아, 멋있었어요. 아, 네. 이제 아마도 거기에서 사실은 정연이가 뭐 위축이 안 돼 있진 않았겠죠. 왜냐면은 막 관객들이 막 혹평을 하잖아요. 정연이를 가리켜서. 그런 상황에서 정연이가 물론 이제 위축이 된 것도 있었지만 정연이가 그곳에 나와서 그 심청가를 1인극처럼 안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하는 이제 연기를 막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예전에 그 정연이 엄마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이 빈 소리를 뭘로 채울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 정연이는 그 부분을 정말 배우로서의 어떤 나의 재능으로 내가 그거를 소리를 뛰어넘는 어떤 공백을 채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좀 확연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목이 부러진 상태의 정연이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도. 아, 네. 네. 근데 그게 좀 저는 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던 게 이게 목이 부러진 상태이지만 정연이가 소리를 하지 않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서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연습하자 막 이런 것도 사실 정연이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거기에 광대가 노래 부르는 장면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목이 꺾이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심청과 그 수월만정 대목을 부른 그 실제 그 연이된 노래의 모습을 보면 노래를, 그러니까 목소리가 물론 대단했었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를 너무 잘했던 정연인데 너무 갑자기 소리가 너무 하가 돼. 그러니까 극상이었는데 목소리가 상청이 안 나온다고 그 목소리가 무너져가지고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소리가 그렇게 완전히 맛이 갈 만큼 들리지 않아야 되거든. 그럴 수가 없어. 저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딱 그거 듣고 야 저거는 무슨 소리를 안 배워본 초짜가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실망스럽고 뭐 똥목의 상태도 너무 잘 모르고 그냥 목이 부러진 상태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저렇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똥목이 이렇다. 그러니까 똥목은으로 제가 지금 소리를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장면을 보여주려던. 근데 사실 얘가 지금 정연이가 계속 하려던 게 국국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고 소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 좀 말이 안 되는 저는 약간 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서 나중에 뭐 주란이가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잘 넘어갔고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소리가 너무 이상하면 감동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노래하다가 슬픈 대목 같은 거 부를 때 가끔씩 진짜 저희도 감정 과잉이 돼가지고 목이 탁 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기면 내 마음대로 목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울면 노래가 사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울지 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는 장면에서 내가 감정이 과잉돼서 울어가지고 목이 가면 그 노래에 감동이 안 돼 사람들은. 아 물론 뭐 이제 막 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 앞에서 뭐 감동을 받아서 같이 그 감정이 터져가지고 같이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면서 아 좀 저 장면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쨌거나 저 장면에서 이제 또 소복이가 와가지고 힘을 얻었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장면으로 되게 잘 쓰여진 장면이었겠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이제 실제 정연이와 주란이가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네, 그런
장면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소복도 변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건물도 포기할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했었던 그 신라 여왕 그 이야기도 예산이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지만, 아 우리가 왜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맞아요. 그걸 못 내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쌍탑전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보탑 석가탑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쌍탑이라는. 그래서 쌍탑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 들었고, 이제 저희가 경주 가면은 이제 이제 초등학교 때 경주 엄청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갔었거든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랬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되고, 이제 주란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란의 왕자가 되겠다 이렇게 정년이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얘기를 사실은 이제 못하고, 그게 나오는 어떤 장면, 꿈에서 아사녀와 아사달이 만난 장면을 연기하자는 이제 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하는데 참 그 장면은 진짜 되게 쟤네들 연기를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절절하게 그 장면을 연기를 뭐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장면들의 그 노래들은 뭐 저희들이 계속 봤었던 거지만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결의 사실은 이제 노래들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극에서의 그런 노래들을 다들 이제 노래를 못하는 약간 이런 전제가 아니라 다 노래를 이제 잘하는 배우들로서 사실은 계속해서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어가지고, 특별히 막 우리가 평가를 할 그거는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사달과 아사녀의 오디션을 같이 보자 해놓고 이제 주란이가 사실은 결혼한다고 일단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럼 준하이가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저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결혼을 그냥 해버리네요, 그냥. 근데 좀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주란이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준하이 불쌍하죠. 네. 공무원이었나요? 남자가? 남자 의사. 남자 의사였어요? 네. 그런데 언니가 아파서 맞아. 언니의 병원비도 다 대준다고 맞아, 맞아. 했고 부잣집에 씩 가서 좋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빨리 정리해라. 그러라고 해서 더 빨리 나갔던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전 그게 이제 그게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연이가 그 그치, 연기를 그치. 하고 맞아. 나서 정연이랑 내가 같이 도저히 해보고 난 안 되겠다. 난 결혼식장 안 가. 그러면서 좀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영화를 많이 봤어. 극극을 해서 성공할 거야. 맞아. 돈 많이 벌 테야. 그래서 언니 내가 성공해서 지켜야지.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조금 더 현대적이어야 그런 상황이 될 수 아니 근데 있을 것 매우 같아요.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이제 얘기하실 거죠. 편지를 이제 막 주고 네. 몰래 사라지려고 하잖아요, 주란이가. 아니죠. 원래는 보려고 기다린다고 말을 했죠, 영서한테. 그랬는데 연습실에서 주란이가 기다린댔어. 근데 정연이가 안 가죠,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이제 편지하고 분을 두고 가죠. 예전에 왜 그 맞아요. 맨 시장에서. 처음 이제 주란이가 사주잖아요, 네, 정연이한테.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 비싼데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이제 이걸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선물을 했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당연히 해나갈 정연이에게 어떤 응원차 그 의미로 그거를 아마 두고 갔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둘이 또 얼굴을 보고 헤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정연이가 평생 이제 서로 이제 슬픈 이별을 하면서 주란이가 평생 마음 아파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평생 마음 아파하고 약속을 못 주란이도 좀 그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정연이에게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제재 같은 거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이렇게 하고 힘겹게 떠나는 주란이를 향해서 이제 하염없이 정연이가 울면서 이제 이렇게 11화는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가 또 12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장면에서 나올 건데. 한겨운들 쓸 때엔